조금 우스운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김기현 후보 처음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요, 지지율 진짜 낮았습니다. 뭐 한 자릿수였고 사실 기타 등등으로 거의 분류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간장연대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휘청거리면서 김장연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사실은 본인의 능력보다는 대통령실의 힘으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대통령과 윤핵관의 힘으로 억지로 체급을 키워놓은 후보입니다. 국민들 인지도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김장연대의 김기현으로만 기억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남진 김연경 씨와의 관계에서 그냥 꽃을 든 남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김문수 지사 때 보면은 김문수 지사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지만은 한번 도지사입니다 프레임으로 완전히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저희 김기현 후보가 지금 갑자기 쌓아놓은 인지도가 꽤 많은 부분이 굉장히 우스운 내용들이다. 그 중에 정말 큰 부분은 꽃을 든 남자일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김장연대인 것인데,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과연 국민들에게 있어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이 잘 되려면 결국은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대통령이 원하는 3대 개혁도 좀 잘 풀어가고, 또 사소하게는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재명 방탄도 깨야 되는데, 과연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우스운 프레임 플러스 해가지고 무능력 프레임 같은 것들이 김기현 후보한테 저는 작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명한 개혁이죠. 솔직히 총선은요, 어느 당이든요, 누가 더 많이 개혁하고 혁신하냐의 싸움입니다. 개혁 혁신을 더 과감하게 하는 당이 거의 대부분 다 이깁니다. 김종인 매직이라고 우리들이 부르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비호감인 사람들 과감하게 날리면서 혁신 이미지 주는 게 사실은 김종인 매직의 핵심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청래 같은 사람 갑자기 막 컷오프 시켜버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한 게 그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은 재명수호 하느라고 정신없지만은 총선이 다가오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철험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공천 배제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확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도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안철수 후보 뭐 좋아하는 점도 있고 싫어하는 점도 있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후보랑 과감함이라는 거는 한 문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 우물쭈물 안절부절하고 계시잖아요. 우물쭈물 안절부절해가지고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오히려 그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수도권 표심, 수도권뿐만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충청권 표심까지 오는 것이고요. 제가 호남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에 가장 민감합니다. 호남에서 좋아할 정도 되잖아요. 수도권 압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수도권 민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당대표가 될 것이고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함께 건다면은 저는 이번에 총선 압승의 거의 유일한 카드가 천하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를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척을 안 주고 싶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공천을 떠올렸을 때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면은 저는 과연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출마 선언하자마자 바로 TK로 갔거든요. 고향이기도 하고 뭐 저는 TK 민심을 좀 솔직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만족하시는지. TK에서 지금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번 선거는 해보나만 합니다. 그냥 안정을 얘기하는 후보가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TK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윤핵관들에 대해서 진짜 거의 상스러운 욕 수준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정 의원에 대해서도, 특정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렵사리 살려놓은 당을 또다시 망치고 있다. 대통령 싸고 돌면서 대통령을 오히려 쪼그라들게 만들고 지들이 대통령 독점하려고 한다. 제가 간신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오히려 TK에 계시는 나이 지긋한, 내가 국민의힘 30년 당원이야 40년 당원이야, 내가 만들어낸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야 5명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더 세게 해라.
저렇게 가다가 진짜 당 망한다. 두 번째 망하면 국민들이 용서해 주지도 않는다. 진짜 엄청난 위기의식이 TK에도 있거든요. TK가 이럴 정도라면은 TK에서 공공연하게 이러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 열풍 나온다. TK판으로. 내지는 무소속 돌풍 나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면은 윤핵관에 대한 TK의 반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내가 해볼 만하다. 선명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는 승산이 있다.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이거는 제가 잘만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내지는 뭐 수도권과 달리 TK는 뭐랄까요?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계실 거다라고 분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소리입니다. 약간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진짜로. 제가 뭐 이재명 대표만큼 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 훌륭한지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직전 대선 후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지만 만약에 뭐 어떤 멀티 우주 같은 데서 지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이번에 만약에 출마했다면은 개혁이고 나발이고 뭐 해도 아무 소용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당대표가 됐을 겁니다. 그거랑 지금 저희의 주류를 자처하는 후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총선은 어떻게 되든 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얼굴이 당연히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와중에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좀 최대한 줄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공천에 의견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인재들이 여의도에서 함께 호흡 맞췄으면 좋겠다. 인지상정이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본인이 아끼는 인재들을 끝까지 그냥 쟁여놨다가 막판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생각이라면은 저는 거기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보수정당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요, 평소에 열심히 뛰는 당협위원장들은 그럼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그럼 왜 당을 왜 헌신하는 겁니까? 그럼 모두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대통령에게 잘 보일 국리를 하고 뛰어다니는 게 낫습니다. 당협위원장 해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은 근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낙하산 공천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이 기능을 하질 않아요. 권력 줄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막판 낙하산 공천은 절대로 막을 겁니다. 그치만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원하는 좋은 인재들을 지금 당장 지역으로 내려보내셔가지고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게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사태를 보면서 그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기 이전에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10명만 있었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축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전 당원의 투표로 뽑힌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축출하면 안 됩니다. 몇몇의 의원들이 뭐 대부분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설령 이 당은 당원들의 당이지 의원들의 당이 아닙니다. 의원의 힘을 차리던가 해야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힘을 합쳐줄 의원들을 최소 10명 이상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할 것이고요. 그 기틀 위에서 여론과 언론이 천하람 당대표가 그립을 갖고 있구나라고 할 때 그때 당대표의 공천 권한을 내려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저희 개혁 세력도 이제는 세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뛰는 후보가 아니고 저희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와 함께 뛰고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컷오프 발표 났을 때 제가 된 것보다도 이기인 후보가 된 게 솔직히 가장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최고위원회 구조라면은 우호적인 최고위원을 5명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확보되고 거기다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정말 개혁 그 최고위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말도 안 되는 구태의 길로 가지 않는 한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최고위원 2명 정도만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당선될 수준이면은 허은하, 김용태는 당연히 당선된다고 보고 이기인도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당선될 수준이라면은. 근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한 분 정도가 자칫 삐끗해가지고 안 된다 치더라도 천하람 플러스 개혁 최고위원 2명이 있다면 지금 바뀐 당원 당규에 의하더라도 최고위원회 해산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그냥 에너지 드링크 먹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지쳐버리면은요 제명수호 작전이 발동이 안 돼요. 이상민을 악마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이면서 탄핵이라는 민주당이 뭔가 다수당을 유지했을 때 힘이 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고요. 이거는 민주당에도 수많은 그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헌재가면 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것은 꼭 이상민 장관이 아니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사건이 크게 났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수정당이라는 거는 큰 두 개의 어떤 기둥이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가 내 자유를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책임은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지시오가 아니고 정치하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아직까지도 좋은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비록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 가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좀 어긋나는 그런 어떤 독재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임지는 자세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정당이라면은 저는 이 정도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격에 끌려다니게 만드느냐.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통령은 내가 어렵사리 모시고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안고 가고 싶겠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형님 리더십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참모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흔든다라고 하면은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누군가 책임지는 제스처가 아니라 자세와 어떤 결단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